안녕하세요. ETS 토익 기출 공식 입문서 LC 박소희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오늘부터는 파트 4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Part 3를 배웠는데 파트 4는 어떤 지문입니까? Part 3가 짧은 대화였다면 파트 4는 짧은 담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파트 4 기초학습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전화 메시지, 공지, 광고, 관광 및 견학 안내, 방송, 연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지문 유형별로 자주 나오는 표현, 어휘 모두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지문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 레파토리도 모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Part 4가 어떻게 생긴 문제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Part 3와 거의 비슷하죠. 일단은 세 문제를 동시에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Part 3는 2명 혹은 3명이 얘기를 했다면 파트 4는 이렇게 한 명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명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동시에 세 문제를 풀어내자. 자, 그렇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히 지문의 내용을 듣기 전에 문제 그리고 보기를 파악해 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 속에서 나오는 most likely, mainly, probably 얘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고 Part 3에서 배웠었잖아요. 근데 파트 4에서는요. 거기에 더해서 according to the speaker 얘도 함께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는요. 화자에 따르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파트 4는 화자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정답을 줄 것이므로 굳이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문제 속에서 지우고 시작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면 효과적인지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3는 2명 혹은 3명이었기 때문에 누구 대사를 듣겠다라는 행위의 주체를 파악을 했지만 파트 4는 딱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나는 keyword를 잡고 나머지 하나는 위치를 잡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keyword는 뭐를 잡아주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의문사 그리고 동사, 명사 등의 내용어를 위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What position advertised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직책이 광고되고 있습니까? 핵심이 딱 파악이 되죠? 세 단어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요. 왜 추천합니까? 웹사이트를. 그래서 웹사이트를 가보라고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만 잡아주셔도 문제의 핵심은 다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어 위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시작, 중간, 끝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제가 뉴스 하나를 전달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대상이 밝혀지죠. 아침 7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대화할 때는 아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게요? 방송국이라는 것도 당연히 밝혀지는 것이고요. 화자 어디에서 일해요? 방송국이요. 그래서 대화 장소나 근무지도 앞쪽에 떨어집니다. 그럼 화자는 누구일까요? 뉴스 앵커. 아, 화자의 정보도 이곳에서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대상, 대화 때, 대화 장소, 근무지, 화자 이 모든 정보들은 거의 다 첫 문장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첫 소식입니다. 라고 하겠죠. 그 첫 소식이 바로 주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화문 일대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제가 되는 것이며 그게 바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졸음운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유나 원인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다쳤는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기타 세부 정보를 줄 것입니다. 중반 부분에서. 그럼 마지막에는 뭐를 줄까요? 그러니 광화문 일대가 아닌 우회 도로를 이용하십시오 라는 상대방한테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내용들이 거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고 잔해물들은 내일이면 모두 치워질 예정입니다 라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 얘기들도 거의 마지막에 제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흐름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됩니다. 거의 한 80, 90%. 그러니까 이 기본 구조는 꼭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적용해보는 연습할 거예요. 자, 고난도 유형은 오늘 들어가기에는 약간 또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유닛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전화 메시지인데요. 왜 유닛 1일까요? 정말 많이 나오니까 진짜 좋아하거든요. 토익 지문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자주 나오는 기출 어휘부터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 자동응답 메시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일단 automated message라는 것은 자동 메시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reach라는 것은 연락하다라는 뜻인데 요거는 충분히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습니다. 뭘로요? contact, get in touch with 혹은 touch base with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연락하다 라는 뜻의 동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이런 구문들도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 서비스를 해주는 직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Agent, 둘 다 직원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통화 중입니다 라고 할 때에는 busy, 그죠? 바쁜 것도 가능하지만 전화상에서는 통화 중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은 이라는 표현은 at the moment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또 묶어서 외워주시면 참 좋겠죠. 자,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내선 번호를 아신다면 내선 번호 다이얼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또 짝지어주시면 되겠는데 내선 번호는 뭐라고 할까요? extension number. 알아두셔야 돼요.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건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그거는 leave a message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근데 언제 메시지를 남겨야 될까요? 삐 소리 후라고 하죠. 그게 바로 after the tone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짝지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담원과 바로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다는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stay,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전화선상에, 전화에. 그 말은 즉 stay on the line, stay on the phone이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다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좀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더 넣어봤어요. 자, 비슷한 표현이 바로 remain on the line 되겠습니다. remain이라는 것은 남아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디에? 전화선상에. 그러니까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wait on the phone 동일하고요. 그리고 잡고 계시라고요. 전화선을. 그러니까 이도 마찬가지로 전화선, 그저 잡고 있으라는 얘기는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모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to hear this message again 이렇게 나왔죠. 이 메시지를 다시 듣고 싶으시면은 please press 눌러주십시오. 몇 번 이런 구문도 정말 좋아합니다. 자, 이번엔 전화 녹음 메시지와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들도 함께 배우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화 왜 걸어요? 문의하려고 inquire 그리고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confirm 그리고 알려주고자 let A know. 그래서 여러분들 let 사람 know라고 해서 A를 넣으면 A한테 뭔가를 알려주다 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사뿐만 아니라 set up 이라는 동사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하는 거예요. 특히 시간, 약속, 정하다 라는 뜻으로 보시다시피 arrange 라는 동사랑 비슷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추가해서 하나 적어주시고요. 요거는 짝꿍이 되겠죠. 약속을 정하다 라고 해서 set an appointment 혹은 arrange an appointment 이렇게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휘 살펴봤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곧장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파트 4는 자주 나오는 지문의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각각의 지문의 유형을 이렇게 레파토리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 게 확실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따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잠깐 멈추시고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텔레폰 메시지, 전화 메시지 중에서 전화한 사람이 남기는 메시지 유형인데 메시지를 남길 때에는 그냥 막 남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남겨주셨을 때 상대방이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남기면 되냐면 일단 상황은 제가 진영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럼 제가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영쌤한테 용건, 메시지로 남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안녕, JYP,
아, 가수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 진영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녕 JYP 시작을 했어요. 혹은 조금 더 격식을 갖추려면 이 메시지는 진영쌤을 위한 것입니다. 혹은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위한? 진영쌤을 위한. 그래서 이렇게 세 구문을 통해서 전화 메시지의 대상이 밝혀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저는 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를 들어갈 텐데 화자를 나타내는 구문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This is, it's, I'm. 그리고 나서 제 이름 소희펄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소희박입니다. 한 다음에 끝장 토익에서 연락드려요. 여기서 본인이 일하는 회사 혹은 부서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전화를 왜 걸었는데 전화 건 이유나 목적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화 건 이유나 목적도 다 앞쪽을 공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구문들은요. I'm calling to in order to. 뭐가 됩니까? 뭐뭐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얘는 뭐뭐에 대해서 about, regarding. 뭐뭐에 대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because of, due to, for. 뭐뭐 때문에 전화를 드립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배웠던 I'm calling to let you know. 너한테 알려드리고자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 건 이유, 목적이 밝혀지는 구문들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내용들이 나올 텐데 생각해봐요. 저는 진영쌤이랑 통화를 하고 싶었다고. 근데 안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부탁하는 내용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돌아오는 대로 연락주세요. 이거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대로 연락주세요. 제가 모아놨거든요. Please call me back. Can you give me a call? 저한테 전화 주시겠습니까? 혹은 get back to 사람이 나오는데 get back to 사람은 누구누구에게 다시 연락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시 연락주세요. 이 세 구문이 들리면 보기 속에서 이게 정답입니다. Return A's call. A의 전화에 답변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A의 전화에 회신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연락처 혹은 연락 방법 같은 거 남기면은 끝나겠습니다. 자, 이런 레파토리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진짜 쉬워집니다. 그러면 파트 4가. 자, 그래서 일단 저희 책이 또 좋은 이유가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라고 했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는 이 내용까지 잡아드리기는 약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들릴 텐데 반드시 꼭 익혀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까 그 지문을 배운 김에 한번 바로 적용시켜 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전화 메시지의 목적이었어요. 이거를 물어봤을 때 얘기했잖아요. I'm calling about 나오면 이게 바로 목적이 되는 거라고. 얼마나 쉽습니까? 관련 구문들을 익혀놓으면. 그래서 자기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Help wanted 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움 원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job, 일자리. 그쵸? 일자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Inquire about. 이렇게 정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만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요청하는 거였어요. 요청하는 거는 아래쪽에 나온다 라는 위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청했을 때 could you please 하면 정답 아닌가? 그쵸?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뭐를 요청했어요? call me back. 아까 배웠습니다. 이거 나오면 정답 뭐가 자고 있었죠? 그쵸? return a call. 그쵸? 다시 전화하다. 굉장히 해볼만 하겠네요. 이런 구문들을 알아둔다면. 그래서 제가 레파토리 알려드리는 것들은 꼭 숙지를 해두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제 드디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꼽아봤는데 1번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일단 사람 이름이 나오면 사람 이름은 누구인지 확인하자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인 잭슨 이 사람이 Why leave message? 라고 했어요. 메시지를 왜 남겼습니까? 전화를 건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을 채워가면서 저희 A, B 정답을 골라보도록 할 텐데 일단 보기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Arrange a time 아까 했었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시간? 배달 시간. 그 다음에 B는 요청하는 거예요. 수리.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This is Jane Jackson from Deluxe Home Store. 자, 일단은 good morning 이라고 했고요. This is Jane Jackson 이라고 했습니다. 화자가 되겠네요. This is 화자. 그 다음에 화자가 일하는 from 끼고 회사가 나왔습니다. home store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왜 전화를 했냐면 이유나 목적이 밝혀질까요? I'm calling to let you know. I'm calling to let you know. 우리 아까 배웠던 부분이었잖아요. 그쵸? 뭐라고 했어요? I'm calling.
그쵸? To let you know 라고 있습니다. 당신한테 알려드리고자 전화했습니다. 전화 건 이유, 목적, 구문 배웠더니 훨씬 잘 들립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I'm calling to let you know that the 4 chairs you ordered on March 7th have arrived in our warehouse. 4 chairs you ordered on March 7th have arrived in our warehouse. 자, 잘 채우셨나요? 제가 2번이나 들려드렸는데 4 chairs you ordered 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문했던 4개의 의자가 되겠죠. 근데 언제 주문했어요? March 7th 라고 있습니다. 3월 7일, 그쵸? 주문하셨던 4개의 의자가 have arrived, 도착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In our warehouse 였습니다. 창고에 도착했어요. 여기까지 잘 채워주셨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창고에 도착했으니 Please call me at 555-1232 so we can set up a delivery date. 아하, 자, 잘 채우셨나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Please call me. 그래서 요청하는 거 전화 주세요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화번호 밝혀줬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Set up, 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 근데 무슨 날짜요? 배달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답은 뭐가 됐던 거예요? 당연히 A.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미 빈칸은 다 채우기는 했지만 I'll be here until 6 p.m. today and from 9 to 5 on Tuesday. 자, 뭐라고 했냐면 I'll be here. 저는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Until 6 p.m. 6시까지. 오늘은 그리고 9 to 5. 9시부터 5시. 화요일에는 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연락 달라라는 의미가 되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빈칸 다 채워봤고요. 정답 A 쉽게 골랐고요.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중요하다니까 패러프레이징. 나오면 항상 이렇게 따로 옆에다가 필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보시다시피 set up a delivery date 라고 있습니다. 배달 날짜 set up 하는 거 여지없이 뭘로 바꿨다? arrange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또 하나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응답 메시지 형태가 되는데 이것도 흐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흐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처음 시작이 안녕하십니까? reach, 연락하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연락하셨습니다. 이 회사, 이 부서로. 혹은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사, 이 부서에.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YBM에. 그러면 이 말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서 일하는 사람? YBM. 그쵸? 이게 바로 화자가 일하는 회사예요. 너무 당연하게. 근데 생각해봐요. 이걸 왜 녹음해서, 그쵸? 왜 녹음을 해놨을까? 누구 들으라고? 이 ARS의 대상은 당연히 수강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화자의 회사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대상까지 밝혀집니다. 둘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회사 안내. 그리고 지금 현재 영업시간이 아니라 ARS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영업시간 및 혹은 위치 같은 것들을 안내해주는 구문이 중간 부분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영업시간은 뭐라고 하나요? 영어로 business hours, office hours, hours of operation, operating hours 이렇게 4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RS의 꽃입니다. 꽃. 그쵸? 업무 서비스 이용 방법이나 내선번호 혹은 상담원 연결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별표가 필요하시다면 1번을 눌러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하트를 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이런 구문들은 ARS에서 종종 나오는 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또 바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3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business closed 라고 했어요. 언제 업체 문 닫는지 ABCD 봐주시면 되겠죠? 오늘 보실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문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반가우셔야 돼요. Why press 2? 2번을 눌러?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ARS, 자동응답 메시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문의 흐름을 알고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자동응답 메시지 나오겠구나. 미리 예측하시면 돼요. 자, 그럼 왜 2번을 눌러요? Speak, step member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스텝 멤버는 스텝만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직원들이랑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 다음에 appointment, 약속한 거, 예약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메시지를 반복해서 이거였죠? repeat 이라는 것은 반복하다이기 때문에 반복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find out, 알아보다, 뭐에 대해서? 업체.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3번에 대한 정답을 끄집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Thank you for calling. 반갑죠? Thank you for calling 시작했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alling the Park Center Salon. 어디에? Park Center Salon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Salon, 미용실이 되겠죠. 그래서 미용실에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넘어가고요. We offer a full range of services, including men's and women's haircuts and coloring. 자, 확인해 볼까요? 자신이 회사 안내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제공해드립니다. 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range of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양한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full까지 들어갔으니까 모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근데 뭐를 포함해서 남자 그리고 여자 커트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coloring이라는 것은 염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용실에서는 커트도 하고 염색도 합니다. 이렇게 회사 안내를 해줬고요. 근데 저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영업시간이 되겠죠.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hours are Monday through Friday. 바로 나왔죠. Our hours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3번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업시간은요. Our hours are Monday through Friday from 10 a.m. to 5 p.m. Monday through Friday 나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and on Saturdays from 11 a.m. to 6 p.m. 그리고 Saturday도 나왔는데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결정적이었던 건 We are not open on Sundays. 그래요. 안 열어요. 언제는? Sundays는. 그래서 정답은 D. 그러면 정말 사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Not open. 어떻게든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합니다. 물론 closed 아시겠죠? 무리 없이 잘 골라주실 수 있었을 거라 믿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입니다. 2번을 눌러야 되는 이유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We are located at 367 Park Avenue near the corner of Main Street. 자,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뭐였어요? 위치 안내. 그래서 우리는 we are located, 위치되어 있습니다. 367 Park Avenue에 그리고 어디? 모퉁이 근처 Main Street이었습니다. 근데 위치 말고 자,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To make an appointment, To make an appointment라고 했습니다. 예약을 하시려면 to make an appointment, please press 1. Please press 1이라고 했죠. 1번 누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답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우리는 2번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To hear this message again, please press 2. 그래요. 정답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으시려면 몇 번을 눌러라? 2번을 눌러라. 이렇게 해서 정답은 C가 되었고요. 패러프레이징은 아시죠? Hear again. 다시 한번 듣는 거는 반복해서 듣는 거. 그래서 repeated 이렇게 찾아가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파트 4 첫 강의였는데 너무 힘들었나요? 너무 버거웠나요? 아닙니다. 전략만 잘 세워주신다면 그리고 펄3에서 이미 해봤던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파트 4는 문제 보기, 특히 문제를 잘 읽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첫 문장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거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들리는 대로 들려요? 아니면 여러분들 패러프레이징 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패러프레이징. 그래서 정답 관련큼은 그리고 진짜 정답이 되었던 표현 같이 짝지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어휘 표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 어휘 잡아드리는 부분에 더불어서 책에 있는 모든 어휘들은 기본으로 숙지하고 계시고요. 정말 중요했죠? 파트 4는 지문의 흐름이 많이 정해져 있구나. 제가 각각의 강좌를 통해서 항상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